키워드를 잘 읽을 줄 아는 남자, 촉이 살아있는 이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이고요. 위원님 만나러 갈게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격언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네네네네. 얘기인데요. 이렇게 반대로 보면 정부 정책이 잘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요.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확정돼서 결론이 났고요. 그동안 말도 많던 경제 활성화 법안 관련해서 5개인가요? 그런 건 통과됐으니까 네. 오늘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어떤 큰 그림이 정책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일단 이거를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나왔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크게 보면 386조 원. 이게 보면 너무나 금액이 커갖고요. 감이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줄어든 건 없어요. 그래갖고 정부 예산이 거의 확정대로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조금 정부 예산은 국회에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감소한 것이 잘린 것이 5년 만에 최저니까요. 그만큼 거의 정부 원안대로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활성화 관련한 5개의 주요 법안이 일단 통과된 것에 일단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어떻게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4-5가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나 세수 실적을 현실에 가깝게 최대한 보수로 잡았다. 너무 뜬구름 없이 그냥 크게 잡는 것이 아니라 쫙 받을 만큼 받고 네. 있을 만큼만 쓰겠다는 얘기겠고요.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잖아요. 매번 그런 나오는, 네. 사업 예산을 대폭하게하겠다. 그리고 창조 경제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을 잘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 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정부 안에도 나왔는데요. 국방 예산을 거의 4%를 늘린다. 그리고 SOC 투자 예산은 조금 정부보다 조금 느리긴 했는데 줄고 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미 웬만한 지역 가면 지방 가면 고속도로 한산할 정도로 뚫렸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좀 현실적인 거로 많이 돌아오니까 국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키워드가 맞춰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계속 강조를 두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국방 쪽에 약간 좀 초점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여기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돈이 돼야 되는데 이게 크게 보면 이제 그림인데요.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만든 그림이니까요.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정부 예산에서 나왔던 그 안을 기준으로 만든 거가 되거든요. 보건복지 노동 이건 보니까 청년 일자리라든가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6% 늘리는 거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국방이 아래가 있는데요. 39주조니까 39조. 한 4% 늘렸고요. 늘어난 빨간 거. 거는 마이너스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6%. SOC.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인 지원 이런 건 좀 줄어들었고요. 특히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문화 쪽이 한 6.6조 원, 6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규모는 국방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굳이 따지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 창조 이런 쪽에 좀 네.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다거나 문화체육 관광 행사는 7.5% 늘려놨고요. 전체 예산 증가율의 2배가 이번에 문화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나 늘어난 거네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장소는 거의 확정된 건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오는 것이 올림픽공원에 지금도 이렇게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하는데 가끔 보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엄청나게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네, 네. 그 동네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보니까 돌아가는 친구도 많으니까 또 15,000명을 할 수 있는 또 공연장을 K-팝 문화 네, 네, 공연장을 네, 또 올림픽 공원에 만든다는 얘기 있으니까 거기도 돈이 또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그런 창조 그러니까 문화 창조 그런 콘텐츠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각종 지역마다 이렇게 그 시설 같은 거 설비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것들 지원하는 것들도 돈을 많이 쓰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정부는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법안을 중점적으로 한번 더 들여다볼게요. 통과된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밤에 속보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정신없게 보셨을 텐데요. 5개 법안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 2개는 여당에서 요구한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3개는 야당에서 요구한 건데요. 일단은 여당에서 요구한 거, 경활이란 건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국제 의료 사업, 그러니까 국내 병원이 해외 병원 나가서 영업할 수 있게 그런 거 하고 해외 사람들 유치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브로커 중심으로 하는데 제대로 정식으로 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거 있겠고요. 관광진흥법이 이제 정말 말이 많은 거 최근 4년 동안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이름을 따라서 조양호법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이런 거죠. 쉽게 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경복궁 근처에 대한항공에서 실성급 호텔 진다 안 진다 얘기했는데 그 이제 학교랑 워낙 가까우니까 학교에서 여태까지 50m 아주 있으면 절대 안 되고 200m 있어도 좀 심사받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5년 동안 서울이랑 경기지역만 좀 풀어줬어요. 풀어줘갖고
거기서는 75m 안에만 없으면 그 룸이 100개 이상 있는 거 있죠. 호텔은 마음대로 짓게 할 수 해줬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관광 좀 활성화한다는 얘기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호텔신라.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제 모기력이 어디니까 한진 칼로 이제 상장돼 있잖아요. 지주회사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게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추진되는지 더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매번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걸 또 수치상으로 좀 가늠해 보곤 하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던가요? 그런 거는 항상 나오는데 이게 뭐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아까 여든 아침에 관광진흥법도 있고 국제의료사를 앞서 얘기 나왔던 건 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요. 관광진흥법 있죠. 이게 좀 8천억 원의 투자 효과. 그러니까 호텔 지려면 이렇게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19개는 같이 뭐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 되면 8천 원에 투자했겠고 여기 되면 또 엄청나게 사람도 많이 뽑을 것이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 뭐 5만 명, 50만, 몇십만 명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고용 효과가. 국제 네. 의료 사업도 이건 정말 깜짝 놀랄 건데요. 이게 정말 현실로 될지 모르겠어요. 5년 내에 외국인 환자 100만 명이 온답니다. 그래갖고 경제 효과가 21조 원이니까요. 제가 보기에 약간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높은 네. 분들이 한다니까 우리 믿어야죠. 경제 효과가 21조 원이나 넘는다니까 한마디로 대박이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관련한 것들이 요즘은 중요시 많이 되고 있는 시절이니까 네. 이거 관련한 법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잘 질문하셨는데요. 요번에 보면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하고 말씀하시고 여당에서 여러 번 일부 언론에서 경제도 얘기하는 거가 이게 그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각종 서비스 관련 법안을 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하는데요. 요번에 또 다 통과가 안 됐어요. 묘미는. 근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거라 나온 발표문에 보면 네. 12월 9일이 정기 그 날이거든요. 이거 정기 끝난 날인데 이때까지요 몇 가지 중요한 법을 통과를 통과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들어가겠는데요. 뭐 중요한 밑에 것도 말씀드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협력하는 촉진법안을 만든다. 네, 말만 들으면 좋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들어가고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 들어가고 테러 방지는 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핵심입니다. 이게 보면 야당에서 여태까지 반발하고 사회단체 반발하는 건데 공공사업의 민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되면 또 관련된 주식 들썩들썩거릴 가능성이 있을 그렇겠네요. 거고요. 네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원샷법이 뭐예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인데 원샷이란 게 술 드신 분은 원샷 하시는데 이게 한 번에 특별하게 해결해 주는 건 특별한 법이 만들었는데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든가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예를 들어서 순환구조, 출자구조 해소하는 것들의 법안을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그 구조조정 한 번 해주고 지배구조 잘 갈 수 있게 한 번에 도와주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샷법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걸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핵심은 현대차랑 삼성그룹이거든요. 해당될 수 있는 것이. 네네. 근데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재벌 10대 그룹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만약 이것이 재벌이나 모든 그룹이 통과되면 삼성이나 현대차로서는 대형 호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샷법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기업이 만약 빠진다 하더라도 수많은 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갖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 맞아요. 11월 9일. 네네. 일단 큰 그림을 저희가 점검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은 촉 있는 남자니까 여기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나 따지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 중소지주회사들 알고 보면 많아요.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움찔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0대 재벌이냐 50대 재벌 그룹이 혹시 빠지냐 안 빠지냐에 따라서 삼성물산, 그럼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고요. 만약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요즘 보면 많이 뭐 시나리오들 얘기 나오는 거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내년도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몇몇 그룹이 있어요. 뭐 하나그룹이라든가 그리고 중앙일보, 제이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여당 야당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그랑 상관없이 예산이나 이런 거 보고 최근에 흐름 보면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면 방산학 관련주는 뭐 내년도에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될 주식이다. 말씀드리시면. 네. 네,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잡히고 있습니다만 뭐 다양한 이 이슈들이 겹치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차곡차곡 아이디어를 쌓아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한 이항영의
딱 이거였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